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국 대 자메이카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 팀은 1승 2무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메이카는 1무 2패를 기록 중에 있는 곳입니다. 미국 팀은 살바도르와 캐나다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출발이 그리 좋지 않은 곳으로 그렇지만 예선 3차전인 온두라스전에서 먼저 골을 내준 이후에 연달아서 4골을 터뜨리고 계승을 거뒀습니다. 멕시코와 더불어서 북중미 스포츠의 맹주로서 자존심을 회복을 할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페피와 에런슨, 리젯 등이 연속적으로 골을 넣었으며 이번에 일정에는 부상 중인 레이나와 플리시치를 제외하고 있는 주축의 선수들이 다 나서는데 맥케니와 사전트가 대표팀을 볼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데라푸엔토도 공격진이 힘이 될 수 있고 라이프치히의 중원 사령관인 아담스가 경기의 조율을 맡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메이카 팀은 초반의 부진으로 최하 1권에 처져 있는 곳으로 멕시코전 분패를 한 이후에 승리를 노렸던 파나마와의 홈경기 패배에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타리카 원정에서는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앞으로를 기대를 하겠고 또한 지난번에 영국 정부의 적색 국가 차출 이슈로 결장을 하였던 빌라의 공격수 베일리어, 퀸즈 파크의 그레이 등 주전의 공격수들이 웨스트햄의 안토니오와 함께 자국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와 니콜슨 등도 건재를 합니다. 미국 자메이카 이 팀에 있어서 승리는 미국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메이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답게 유효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압도적 스피드 능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베일리와 안토니오 정도를 제외를 하게 되면 돌파를 한 이후에 해결을 할 선수가 부족하며 유벤투스의 맥케니가 중원을 장악할 수 있기도 하고 에런슨과 사전트 호프와 데라푸엔테 등이 공격을 이끌 미국이 홈에서 연승에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전 무승부로 체면을 구기게 되었던 미국 팀은 온두라스를 대파를 하면서 그나마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3연전에서도 모두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둘 것으로 무승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메이카는 이번에도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취약한 공수 연결고리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이번의 경기에서 제대로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이 초반부터 공격 위주로 승부를 꾸려간다면 차이는 쉽게 벌어질 소지가 큰 승부입니다. 미국 자메이카 축구에 있어서 자메이카가 앞서서 보여준 수비력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승부로 미국이 주도권을 쥘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팀이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흐름을 만들게 된다면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자메이카가 역습을 앞세운다고 해도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팀은 조에서 3위로 승승무무승의 기록이며 이 팀은 예선전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1에서 2라운드 엘살바도르와 캐나다전에서 2연무로 불안을 더한 곳으로 3차전 온두라스전에서 4대1 대승을 따내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였습니다. 전력의 우세와 높은 수준의 팀 매니저 레벨을 앞세워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곳으로 이 팀은 공격의 성과에 의심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수의 공격수들이 이번 명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A매치 62번의 경기에서 14골로 맹활약을 하는 자르데스 선수가 주축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가공을 할 만한 화력을 뽐내고 있는 페피 아리올라 선수 등이 힘을 보탭니다. 선제골만 이르게 터지게 되면 멀티 득점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수비인데 굉장히 탄탄한 곳으로 조합은 센터백인데 후빙의 라인에 있어서 매우 탄탄하게 다지기도 하며 윗선에서는 미드필드진까지 발빠르게 수비 전환을 통해서 수적의 열세를 피하는 곳입니다. 미국 자메이카 상대 역습에 주춤을 하긴 하겠지만 수비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질 확률은 낮고 1실점 허용에 그칠 것 같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호르베스 샌즈 유에일레나 플리식 테포크 라푸엔테 사전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메이카 팀인데 조에서는 8위로 테테테페무 지난번에 1에서 3라운드 전에서 1무 2패를 거두게 되었고 조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진 곳입니다. 공식전에 5경기 1무 4패로 부진한 흐름을 잇고 있는 곳으로 팀 에너지 레벨이 바닥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 팀은 맞대결의 전적 또한 열세인 곳입니다. 올 시즌에 있어서 두 차례에서 맞대결은 전부 패배를 하였고
상대방의 강공에 수비진이 흔들리면서 진영을 갖추는데 애를 먹은 곳입니다. 비슷한 수비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멀티 실점을 생각해 주셔야 하며, 이 팀에 있어서 장점은 역습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측면의 조합인 플레밍스 선수가 매우 빠른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의 상황에서 간결한 돌파로 득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자메이카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길 바라며, 혹 다른 스포츠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온두라스 대 코스타리카 축구와 관련하여서 온두라스 팀은 2무 1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도 같은 성적으로 승점 2점을 기록 중에 있으며, 온두라스 팀은 처음에 이번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는데 3차전에서 미국에 패배를 했습니다. 선제골을 뽑아낸 이후에 급히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렸는데 상대에게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면서 대패를 하였고, 때문에 이번에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모야와 로자노 등의 공격진이 경기의 초반부터 가동될 것이고, 피네다와 토로 등 이선의 자원들이 최전방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팀은 북중미에서 꾸준하게 3위 자리를 유지를 하던 팀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예선 성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3경기에서 승점을 2점 가져가긴 했지만 마린의 한 골을 제외하게 되면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보르게스와 브레네스 등 중앙에서의 3선의 조합이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면서 수비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연패도 가능했습니다. 한국 리그 안양에서 뛰고 있는 조나탄과 팀의 에이스인 캠벨 선수 등이 공격에서 더 힘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긴 하지만 1패는 곧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임할 것 같습니다. 승패에 있어서는 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는 조나탄과 캠벨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노리긴 하겠지만 홈에서 나설 온두라스의 중원을 넘어서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두 팀이 지난 네이션스 리그 등 최근의 4차례 경기에서 3번이나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점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전에서 대패를 하였던 온두라스의 과제는 수비에 대한 회복인 곳입니다. 홈 2점을 안고 치르게 되는 이번의 경기에선 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최종 예선에서 코스타리카의 전술은 수비에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의 경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역습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력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물음표를 띄울 만합니다. 코스타리카가 다시 수비와 역습으로 나서게 된다면 온두라스가 쉽게 활로를 개척을 하는 모습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시원찮은 결정력, 원정에 대한 부담 등이 걸리긴 하지만 온두라스 팀의 상황도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축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온두라스 팀이 홈 2점을 앞세워서 흐름을 주도를 할 것으로 장담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원찮은 경기력이 문제라고 보여지며 코스타리카가 앞서서 수비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본 흐름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두라스 팀은 조에서 6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패패 무패 상대방에 비하게 되면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예선전에 대한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 아쉬운 곳으로 캐나다와 미국에 고전한 것은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체 엘살바도르에도 비긴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번에 라운드 역시나 승점 3점을 목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보다 공격력이 낮은 곳으로 최전방의 공격수 퀴어토 선수가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나머지 자원들 역시나 제 몫을 다해줍니다. 상대방의 빡빡한 수비 라인을 파괴를 하고 득점을 노린다고 하기에는 개인의 기량이 충분한 곳으로 1득점의 생산까지는 무리가 아닙니다. 역습 활용으로 뒷문 강화도 함께 읽어내는데 일방적으로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적절한 압박과 라인 컨트롤로 수비한 다음에 상대방의 수비에 일격을 가합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하는 90분 내내 수세에 몰리는 것을 방지를 할 것이고, 이는 수비 하중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 있어서 대량으로 실점을 내줄 위기는 넘겼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점입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고 다음으로는 코스타리카 팀입니다. 조에서는 5위로 패무무패무 상대방에 비하게 되면 전력이 좋은데 2배 이상이 납니다. 원정에 대한 불리는 당연히 있긴 하지만 무조건 밀리는 경기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며 수비에 대한 대처는 괜찮습니다. 주로 4백을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변형의 3백을 가져가고 전술의 다양함까지 가져가는 곳입니다. 칼보 등이 센터백 축을 맡는 상황에서 중앙 라인을 두텁게 만드는 데 있어서 능한 곳으로, 게다가 볼란치 또한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을 합니다.
상대방의 역습만 적절하게 제어를 하게 된다면 1실점 허용에서 멈춥니다. 이 팀에 있어서 문제점은 공격인데 좀처럼 다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A매치를 포함을 하여서 공식전의 5번의 경기에서 단 1득점 생산에서 멈춘 곳으로 공격진의 개개인 퍼포먼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여기에 5차례 맞대결에서도 1승 3무로 상대를 압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당연스럽게 불안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혹은 다른 경기에 관해서 알고자 하시는 내용은 문의를 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